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뉴스타 우리 김성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투데이 헤드라인 오프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기, 이 미래를 뒤바뀔 9가지 도전과 기회, 이게 머니투데이가 창간 19주년을 맞았는데요. 우리 앞에 존재하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지 9개 키워드로 살펴본 오늘 이 기사 주목하시고요. 오늘 오른쪽 볼게요. 계열사의 부당 지원, LS 총수 검찰 고발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 총수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자, LS의 주가 흐름 좀 예견해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돼서 근절을 이제 그 타파를 시도를 하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다룰 또 삼성 SDS라든가 LS. 근데 최근 들어서 LS가 이제 뭐 과징금 아까 200억 이상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상 L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주로 이제 남북 경협주로 묶이면서 탄력도가 굉장히 이 모멘텀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상 이러한 이 이슈로 인해서의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주가가 조금씩 하락을 하면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또 이런 주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뭐 주가가 큰 폭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없고 오히려 반등을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자, LS 오늘 0.99%의 상승. 오늘 온라인 헤드라인 보면 김정은 위원장 북한 연평균 1.24% 성장, 이것은 김정일 때보다 높다라는 헤드라인이 보이고요. 이 통신사의 이 경매, 이 결론을 보니 총 3조 6천억 원, 이게 4조 원을 넘길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그거는 넘기지 못했지만 SKT와 KT가 가장 기대를 모았던 3.5GHz 100MHz씩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 5G 첫 단추를 꼈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이런 장비주들, 관심 네트워크 장비주들,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자, 오늘 코스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기사에서는 시초가에 여러분 외국인이 엿새 만에 사자. 굉장히 반가웠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바뀌었습니다.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6일째 매도 우위입니다. 자, 오락가락하는 코스피 결국 2,400을 이탈하는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최고가 종목별 현황을 보도자료로 내나 저희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표로 자세히 보실까요? 자, 최고가 경신 종목수 2018년 들어 코스피가 100개, 코스닥이 213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반년가량 지났는데 코스닥이 6% 올랐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2%로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뭐 LG생활건강 등이 관심을 받았고요. 의약품, 금융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기타 서비스, 반도체, 제약 순으로 상승을 나타냈고요. 제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 바이로메드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2018년 최고가 경신 종목 상승률 상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부산산업이 가장 등락률이 좋았고요. 423%, 대우에이의 현대건설, 우선주, 현대시멘트, 동양철관 등 남북경협주가 남광통건 등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고요. 동성제약과 삼일제약도 제약주 등 보입니다. 필룩스와 인스코비도 눈에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최고가 경신 종목 상승률 상위입니다. YOM이 700% 넘게 올랐고요. 바이오닉스지, 에스모, 대아티아이, UST, 매직마이크로, 헤더파워웨이, 삼원테크, 인트로메딕, 우리기술 순으로 최고가 경신 종목 상승률 상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한국거래소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로써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표에서는 우리가 실적으로 베이스로 따지지 않는 일종의 테마주 형식의 흐름들이 굉장히 그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남북경협주라든지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 2018년 최고가를 찍었어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그 주가의 일정 평균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여기 일단 오락가락하는 코스피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뭐 몇 종목 뽑아왔는데요. 뭐 가장 제가 핵심으로는 우리 뭐 가장 크게 이제 삼성전기 IT 쪽에서는 삼성전기 주목할 만한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차기 하반기에 주도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우리 꼬북집의 인기를 계속 구가하는 오리온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핵심으로서 부각이 되는 브랜드가 나타났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까도 제가 꼬북침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IT주들을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일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수급이 양매수로 흐름이 이어지는 또 MLCC의 추가적인 이 가동률, 이 캐파가 공급 부족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하반기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유일한 또 IT 업종 중에 최소주로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도 사실상 하반기에 MLCC 부족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뭐 저희가 아까 목표 주가 뭐 18만 원 나왔다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수급 주체를 양매수로 이끌어주는 상황에서는 주가의 반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반년가량 지난 상황에서 최고가 경신 업종 종목을 한국거래소에서 정리를 해서 머니투데이의 경제신문에서 저희가 눈여겨봤습니다. 신고가 종목 가운데 김성우 팀장님께서는 삼성전기 보셨고요. 그리고 아까 오리온. 네, 이렇게 그렇죠. 주목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코스피가 2,400을 내준 이후에 반등을 지금 빠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해 나가는 점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이 그래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반기나 돼야 오르는 걸까요? 자, 외국인이 7거래일간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 참 변변치 않는 모습이고요. 액면 분할 이후에 변변한 상승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2분기 실적 악화 전망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 등이 겹치고 있는데요. 자, 1조 원 넘게 팔아주는 이 외국인들의 속내 궁금하고요. 올 2분기 IT 업종의 실적 특징은 스마트폰의 이 부진이다. 자, 거기다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서 4억 달러 배상해야 된다는 배심원 판결 소식이 이 모바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사용 둘러싼 이 특허 소송의 소식도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반등의 실마리를 계속 못 찾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본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글로벌 긴축 정책에 의해서 또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 자금이 신흥국 쪽에서 이탈되는 흐름에서 어차피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3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출회가 당연히 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우려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들어갈수록 갤럭시 노트 이제 9이죠. 조기 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14조 9천억 원에서 또 오락가락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애플의 퍼보다 거의 2배 가까이가 싸다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삼성전자 비중이 5월 들어서 2자릿수에서 6월 들어서는 1자릿수로 공매도 비중도 줄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환율에 대한 흐름이 컸지 삼성전자 본연의 이슈가 아주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지는 않았다라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하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안도가 되는데요. 그래도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노릇입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증권 관계자들은 지금 굉장히 싸다. 다른 IT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서 삼성전자 매우 주목할 만하다라고 여전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5만 원 아래에서 매수한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분할 이후에 5만 원 아래에서는 사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타 종목들보다 좀 덜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이 그 한마디를 기자간담회에 함으로써 이 사람의 한마디의 목소리가 이렇게나 컸네요. 삼성 SDS, 이노션, 제일기획 등등이 폭락. 앞서 얘기했듯이 삼성 SDS의 소액 주주들은
고소고발할 목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기도 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김상조 피해주들을 저가에 사라라고 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안에서는 삼성 SDS가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SK에서는 SK의 IT 사업부, LG CNS, 그리고 제일기획, 대응기획, H솔루션, 신세계 INC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한 60개 가량 되는데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자, 대주주 지분이 높은 비상장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관련주 주가가 급락했지만 전문가들은 상장사가 실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상장사보다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가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인데 네. 그럼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일감 몰아주기 해소 흐름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놨는데 총수일가 30% 이상 비중. 근데 사실 상장사 중에서는 뭐 저희가 아까 대표적으로 삼성 SDS를 기본 예로 들자면 총수일가의 프로테이지는 17%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갖고 있는 삼성 SDI 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기획도 그렇고 뭐 이노션도 그렇고요. 해당되지 않고 비상장사에서 보통 한 20% 정도가 여기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삼성 SDS가 2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 주체를 제가 확인했더니 외국인 기관들이 저가에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 SDS는 5G 관련된 흐름과 그리고 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또 긍정적인 수혜주로도 판단이 되고요. 올해 1분기만 봤을 때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증가폭 그리고 영업이익도 또 전년 동기 대비 23% 긍정적인 실적 흐름과 예. 성장주로 제가 분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기회가 적합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에 한 목소리 보태줬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수급으로 판단을 했고요. 삼성 SDI 이노션 그 소액 주주들은 참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도 넣고 그러겠죠. 자, 이들에 대한 종목들 계속 예의주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의 임대도 함께했습니다.